안녕하세요. 정비례 함수 y는 ax인 정비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정비례식,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확장을 시키면 정비례식은 함수입니다. 네, 함수는 우리가 중2 때, 중3 때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제 미리 땡겨서 한번 함수를 좀 알아보고 정비례 관계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명 fx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는 이게 fx를 나타내고요. 이 fx라는 거는 이제 관계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x라는 것은 이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자, fx를 함수로 했기 때문에 fx의 값은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이 함수값이라는 거는 y의 값을 말합니다. 자, 정비례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좌표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좌표를 보면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x좌표가 x의 값에 숫자를 써주면 그 x좌표로 좌표를 가야 되고요. y의 값에 y의 숫자를 쓰면 그거는 y좌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앞에 게 x의 값, 뒤에 게 y의 값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도 y는 fx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있고 x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관계식은 fx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얘가 x값이면 얘는 y값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례 함수를 들어가 보면 정비례 함수는 이제 y는 a 곱하기 x 이런 형태의 이제 꼴을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함수라고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 곱하기 x니 2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일단 x가 0일 때 2 곱하기 0은 0이니까 0을 지나고 x가 1일 때는 y는 2를 지납니다. 그래서 쭉 연결하면 직선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점과 1,a를 지난대요.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1 곱하기 a니까 항상 1,a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 만약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1,a를 지나는 직선의 관계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a가 이제 이처럼 0보다 클 경우, 양수일 경우는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냐? 선생님이 금방 그려봤죠?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살펴보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쪽 위로 향할 때.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 위의 점에 두 개를 찍고 x를 증가시켜 보세요. 그럼 y도 이쪽에 도달하려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야지만 이 그래프가 점점점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다. 이러는 그래프의 특징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a가 음수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예, 음수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음수는 일단 원점은 지나고요. x가 1일 때 x1을 넣어보세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특징을 보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이거는 아까랑 좀 반대쪽으로 가죠.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인 반면에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거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얘는 이제 아까 했던 그래프 위의 점 두 점을 찍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x가 증가했을 때 y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이런 거를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요. y는 2x를 그려봤는데 y는 3x? 4x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4x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x가 1일 때 어디를 지날까요? 4를 지나죠. x가 1일 때 4를 지나게 됩니다. 1일 때 4를 요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4x랑 y는 2x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어느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까운가요? 예, 2보다는 4가 y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절대값이 클수록. 왜 절대값을 얘기했냐면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접목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크기만 하면은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y는 마이너스 4x도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얘도 y축에 가깝게 더 그려지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보다 y는 마이너스 4x가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비례 함수를 이제 해봤고요. 반비례 그래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비례 이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 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y는 x분의 a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본다면 이런 표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이제 반비례 함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표인데요. x가 지금 보세요. 2배, 3배, 4배를 가는데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6분의 1배, 아니 그러니까 2배, 3배, 6배로 가는데 2배일 때는 2분의 1배, 3배일 때는 3분의 1배, 6배일 때는 6분의 1배 이렇게 관계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반비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요. 딱 보자마자 x랑 y랑 곱하는 값이 선생님 다 같아요. 그렇죠. 6으로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변형하면은 양변의 x를 한번 나눠볼게요. 양변의 x를 한번 나눠보면은 y는 x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을 이제 우리는 반비례 함수라고 한다. 분모가 x가 내려가 있고 위에 있는 분자는 뭐 양수가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고 분수가 나와도 되고 어떤 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분모가 x로 잡혀 있기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변형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 x, y의 곱이육이다. 이것도 반비례식이 됩니다. 네. 둘 다 반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반비례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반비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반비례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x 1일 때 2, 2일 때 3. 아니죠. 잘못 그렸다. 1일 때 6인데. 자, x 1일 때 1일 때 6, 2일 때 3, 3일 때 2, 6일 때 1.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쪽도 또 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x축, y축에는 만나지 않는 곡선의 형태로 반비례 관계식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아까 정비례식과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Y가 X분의 6,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어때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지죠? 정비례 함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접으면 포개집니다. 원점 대칭이고요. 그리고 X축, Y축은 만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요. X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두 점을 찍고요. X를 증가시켜 봤더니 Y가 감소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아까 정비례랑은 반대죠. 아까 정비례는 어떻게 했어요? 자, A가 양수일 때 원점을 지나지만 X 위에 두 점을 찍고 X를 증가시켰을 때 Y도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됐을 때 Y도 증가하는 거지만 반면에 반비례는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곡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별표 치고 암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요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마이너스 6, X가 2일 때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X가 6일 때 마이너스 1. 이제 X와 Y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2일 때 마이너스 3. 3일 때 2. 6일 때 1.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원점 대칭이고 X축, Y축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그래프 위에 점 두 점을 찍고 한번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면 X를 증가시켜 보면은 Y값이 증가합니다. 예. 이거는 정비례식하고 반대입니다. 정비례식은 어땠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X, 자, 점 2에,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찍고 X를 증가시켰을 때 Y가 감소했어요. 반면, 반비례식은요, A가 음수일 때, 여기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정비례식을 다시 써주면 이건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X축, Y축에서 멀어집니다. 커질수록. 왜냐하면 숫자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점점점 숫자가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Y축, X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